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5년 차가 되는 아직은 신혼이고 새댁이고 싶은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결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연애를 할 때도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 만나던 남자들이 어쩐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았는데 그런 경험을 좀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자도 잘 안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냥 포기하면 편하다고 저는 그렇게 연애도 결혼도 포기하고 저 하나만 잘 건사해서 살자고 다짐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신기하게도 아무리 아니라고 밀어내도 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에요. 남편과는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만난 교회 오빠였거든요. 당시 저는 고아원에서 지내는 아이였고 나이는 17살이었는데 교회에 가면 먹을 것도 주고 배우고 싶은 것도 알려준다고 해서 다른 동생들이랑 갔다가 거기서 처음 20살이던 남편을 만났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남편도 참 어렸는데 이런 두 사람이 훗날 부부의 연을 맺게 되다니 이보다 더 신기한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아무튼 그때 저는 남편을 처음 만나 남편에게 기타 치는 법을 배웠는데 기타가 어렵지만 재미있었어요. 제 손으로 악기를 연주한다는 게 마냥 신기하기만 했는데 처음엔 고아원에 피아노가 있어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지만 정신 차려보니 저는 기타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기타를 사기 위해 어린 나이에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하필이면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도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이 제가 일하던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이었거든요. 남편은 당시 휴학을 하고 군대를 입대하기 전에 잠깐 일을 한다고 했었는데 자기 일할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도 일찍 와서 저에게 햄버거나 집에서 싸온 것 같은 도시락을 주곤 했어요. 편의점에서는 유통기한이라고 해서 시간이 오버한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는데 남편은 그거 말고 자기가 가져온 걸 먹으라며 저를 신경 써주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의 호의가 상당히 거슬렸는데요. 고아원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동정받는 걸 싫어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나는 이딴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남편의 호의를 그야말로 개무시했는데 남편은 그때마다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싸가지 없는 제 태도가 민망할 법도 한데 야, 너 편의점 음식 많이 먹으면 살만 찌고 돼지 된다. 이게 영양가도 별로 없고 칼로리만 많아. 오빠가 너 기껏 생각해서 사왔는데 진짜 1억이냐? 사람 정성을 봐서라도 좀 먹어줘라. 라고 능청을 떨며 제 앞에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내밀었는데 처음 2-3번은 끝까지 싫다고 먹지 않았지만 집요한 남편의 부탁에 그 이후부터는 남편이 가져온 음식을 곧 잘 먹게 되었어요. 그걸 먹고 있는 제 자신이 가끔은 어이없어서 싫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 가져온 남편의 도시락이 꽤나 맛있었다는 게 함정이었죠. 지금도 여자인 저보다 남편이 요리를 더 잘할 만큼 원래부터 남편은 요리에 소질이 많고 또 하는 걸 좋아하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맹세코 동정 따위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자기가 음식을 해서 먹일 수 있는 좋은 임자를 만나 신이 났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잘 길들여졌던 저였는데 5개월도 되지 않아 남편은 군입대를 했고 저는 남편을 그리워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저도 졸업과 독립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고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먼저 같이 살자고 제안해 언니의 원룸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고아원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니 세상은 참 험한 곳이었어요. 사실 저는 고아원만 나가면 모든 것이 자유로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부모라는 울타리가 없는 저에게 야박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것도 숨긴 채 지방에 부모님이 계신 것처럼 연기를 하며 살았는데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 치열하게 살다 보니 어느덧 제 머릿속에는 교회 오빠였던 남편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맛있게 먹던 그 도시락들도 잊어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3살이 되던 해 같이 살던 언니는 좋은 남자를 만났다며 결혼을 한다고 저에게 말했고 저는 그 집에서도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이럴 줄 알고 나름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친한 사람들도 같이 살면 사이가 틀어지기 마련인데 언니가 연애를 하면서 제가 그 집에 있는 걸 살짝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고 보증금이 될 만한 돈을 모으면 언니 집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한다니 제 입장에서는 조금 놀라운 일이었어요. 들어보니 아이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며 나름 두둑하게 축의금 봉투까지 만들어줬는데요. 당시 제 월급이 180만 원 정도였는데 50만 원을 축의금으로 줬어요. 그렇다고 제가 언니랑 살면서 공짜로 산 건 아니라 매달 60만 원씩 언니에게 주고 있었는데 그달은 그렇게 11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나니 생활비가 빠듯했죠. 하지만 고아원에 있으면서 누구보다 이런 계산은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걸 자연스럽게 배운 저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23살에 처음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당시 모은 돈이 많지가 않아 반지하에 방 하나, 거실 겸 주방이 있는 그런 곳을 월세로 얻어 지냈는데 집은 그럭저럭 지낼만 했지만 어쩐지 좀 외로웠어요. 그도 그럴 게 그때까지 혼자 지내본 적이 없으니 더욱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연애를 좀 하게 되었죠. 나이도 한참 연애할 나이였고 혼자 산다고 하니까 남자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찌나 환심을 사려고 잘해주던지 저는 홀랑 넘어가고 말았어요. 하지만 어째 점점 만나는 남자마다 저를 쉽게 보고 또 함부로 대하려 하는데 그러다가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되면 자긴 저 같은 여자 부담스러워서 못 만난다고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하기도 했어요. 그럼 또 상처받고 몇 날 며칠을 울었는데 그렇게 몇 번 연애를 하면서 호되게 당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애는 하고 싶지 않게 되었죠. 대신 저 한 몸 잘 건사해야 하니까 더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우연히 또 겹쳐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회사 거래처에 갔다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 남편을 만난 건데 저는 제가 생각해도 많이 변해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한눈에 알아봤고 그때부터 다시 저희의 인연은 시작되었어요. 아니, 일방적으로 남편이 저를 쫓아다녔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처음에는 반가운 동생을 만나 그렇다고 했지만 그 눈빛은 동생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저도 그 정도는 알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에 연애는 없다고 남편을 외면하기도 했었는데 남편의 끈질긴 짝사랑에 저도 그만 두 손을 들고 말았어요.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고 좋게 이야기도 했는데 무슨 자신감인지 자기는 절대 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거라고 아주 큰 소리를 뻥뻥 치더라고요. 솔직히 그 말을 믿었던 건 아니었는데 제 안에서도 좋은 감정이 어릴 때부터 있어 그랬던 건지 남편을 더는 밀어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연애를 4년 넘게 했고 그 전에도 남편은 불쑥불쑥 결혼 이야기를 꺼내긴 했는데 저는 일부러 못 알아들은 척 능청을 떨었죠. 결혼이라는 건 연애랑은 또 다른 이야기니까 겁이 났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잊을만 하면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자기 엄마가 저를 무척이나 궁금해한다며 집에 가자고 했는데 그때는 겁이 나서 이렇게 부담을 주면 헤어지겠다고 지레 겁을 먹고 달아나 버리니 남편이 아주 그쪽으로는 말도 하지 않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4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고 남편도 저도 나이가 제법 있게 되었는데 남편은 저한테 하도 혼나서 결혼의 결자도 꺼내지 않았지만 남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는 다르셨어요. 아무래도 홍기가 찰 대로 찬 아들 걱정에 조바심을 내시는 듯 했는데요. 남편한테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니 더 답답한 모양이셨죠. 그래서 만나는 여자랑 결혼 얘기는 하는 거냐, 그 여자는 뭐 하는 여자냐 질문을 늘어놓으셨다고 했는데 남편이 답답한 마음에 제 이야기와 자기 마음을 얘기했나 보더군요. 나는 정인이 부담 주기 싫어. 결혼 얘기는 아주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 너는 결혼 안 할 거야? 나는 정인이 아니면 아무랑도 결혼 안 하지. 이제 와서 결혼하겠다고 다른 여자를 만나? 엄마, 나 그렇게 쓰레기 아니야. 남자가 가오가 있지. 누가 뭐래? 걔는 왜 결혼을 안 한다는 건데? 독신주의 뭐 그런 거야?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남편이 알린 듯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뒤통수를 휘갈기며 자기도 그런 후진 사람 아니라고 당장 데리고 오라고 했답니다.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나눠 먹자고요. 그래서 남편이 결혼 얘기는 하지 않을 테니 와서 밥만 먹으라고 했고 자기 엄마 음식 솜씨가 아주 끝내준다고 저를 꼬시는데 어쩐지 그 밥은 꼭 먹고 싶었어요.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라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건지 궁금했는데 결혼 얘기를 안 하겠다고 하니 그 말만 믿고 처음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매력에 푹 빠져 저도 모르게 그 집을 제 집 드나들듯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 집은 제가 상상하던 그런 이상적인 집이었어요. 마당이 예쁘게 꾸며져 있고 집은 양옥이었는데 2층은 월세로 세를 주고 있다고 하셨죠. 집안 곳곳을 보면 집 자체는 많이 낡은 옛날 집이었는데 따뜻한 온기가 있고 엄마 냄새가 있고 오래된 살림살이가 있는 그 정리된 집이 저는 참 좋았어요. 그렇게 서서히 물이 드는 것처럼 저는 그 집 사람들에게 물이 들어버렸는데 나중엔 결혼보다도 이런 사람들과 가족으로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죠. 그때를 놓칠세라 남편과 시어머니가 합세해서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특히 시어머니가 자기는 시집살이 같은 거 절대 안 시킨다고 자기 아들 좀 데려가라고 농담처럼 말씀하셨던 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사연도 참 기고해서 저는 더 시어머니에게 마음이 움직였어요. 시어머니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 얼굴도 못 본 서울 남자한테 중매로 시집을 오셨다고 했는데 말이 시집이지 거의 식모나 다름없이 모진 시집살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시아버님이 얼마나 남봉꾼인지 동네에서 유명했다고 했는데 아이 둘을 낳은 것이 기적이라며
그렇게 밖에서 여자들을 끼고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시어머니 편을 들어주는 시댁 가족은 아무도 없었대요. 그냥 남자는 다 그럴 수 있다고 시어머니의 마음고생 따윈 안중에 없었는데, 그러다 천벌을 받은 것처럼 시아버님이 밖에서 비명 행사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의 할머니, 즉 시어머니의 시어머니가 남편을 잃은 시어머니에게 사방 잡아먹은 년이라고 돈 한 푼 주지 않고 집에서 쫓아냈다고 했는데, 말이 그렇지 땡전 한 푼 주지 않고 시어머니와 아이들을 내쫓을 생각을 하셨나 보더군요. 그리고 그때 아직은 어리기만 했던 시어머니는 어린 남편과 신우가 있어 죽지도 못하고 죽을 각오로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살았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안 해본 일이 없다며 당신은 차라리 고아이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부모가 부모 같지 않고 오히려 당신들 이익에 이용했으니 그런 부모 따윈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당신 자녀에게는 반쪽짜리 부모라도 그런 부모는 되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시어머니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낳아준 부모는 적어도 저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당신 뜻대로 남매를 아주 잘 키우셨는데 그건 남편만 봐도 알 것 같았어요. 게다가 남편보다 3살 어린, 그러니까 저랑 동갑인 신우는 대학도 나와 사내 연애 후 시집을 갔다고 했는데, 동갑이라 그런지 저런 신우가 진심 부러웠죠. 세상엔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시어머니의 딸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만큼 시어머니는 저에게 한결같이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이셨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만난 어른 중 저를 가장 편견 없이 품어주신 분이셔서 저런 분이라면 어머니로 여기고 살아도 좋겠다고 생각했죠. 거기에 남편에게도 어릴 때부터 고마운 마음이 있었다 보니 이런 사람들을 내가 마다할 이유가 더는 없다고 판단해 저는 남편과 결혼하기로 결심했는데요. 솔직히 시집가면서 거창하게 해간 것도 없는 저였는데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거에 대해 불만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거꾸로 친정엄마 몫까지 해주시겠다며 저를 더 살뜰히 챙겨주셨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친정엄마라고 생각할 정도로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닌 저를 더 많이 생각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진짜 딸에게는 불쾌하게 다가갔는지 몇 번 보지도 못한 시누이가 저를 볼 때마다 족집의 눈으로 노려봤는데, 심지어 왜 하필 저런 여자랑 결혼을 하냐고 남편한테 까불었다가 남편한테 말로 된통 당한 적도 있었어요. 이렇듯 시누이는 심술이 장난이 아닌 사람이었고 남편은 신우가 막내다 보니 어릴 때부터 버릇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랑도 초면부터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었죠. 신우는 제가 고아라 일부러 작정을 하고 착하고 능력 있는 자기 오빠를 꼬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무슨 꽃뱀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편이 재벌 2세도 아닌데 제가 고아라는 걸 꼭 걸고 넘어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다행히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런 신우를 보면 일부러 더 크게 혼을 내는 것 같았지만 그게 저에게 상처가 아니라면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제 편을 들어주는 두 사람이 있었기에 금방 괜찮을 수 있었는데, 저 싫다는 신우는 그냥 안 보고 살면 된다고 생각해 버리고 살았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마쳤고 결혼식도 올렸어요. 첫 신혼집은 아파트 전세였는데 남편과 제가 전세 대출을 받고 돈을 모아 들어간 첫 집이었죠. 방 2개에
아담한 거실이 있는 그런 구옥 아파트였는데 혼수를 많이 하지 못해서 크게 좁다는 생각은 못하고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나 남편이나 낭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돈 쓰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 뒤로는 내 집을 가져보자는 마음으로 두 사람 월급의 80%는 저금을 하며 살았는데요. 저에겐 한 가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더 돈 모으는 거에 목숨을 걸었어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며 자기 팔자 자기가 꼰다고 말하긴 했지만 저는 시어머니랑 진심으로 같이 살고 싶었어요. 평생을 부모님 없는 생활을 했는데 저도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었죠. 물론 남편은 마음은 고맙지만 더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아이를 낳거나 시어머니가 연로하실 때 하면 어떻겠냐고 저를 말렸는데요. 그건 좀 제가 싫었어요. 그 이유는 아이를 낳고 함께 사는 건 저희가 도움을 받기 위함이고 또 시어머니가 연로해지셨을 때 함께 사는 건 시어머니가 싫어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사는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했는데 왜인지 모르지만 제 짧은 생각에 저는 시어머니가 남편을 장가 보내고 혼자 계시면 적적해서 제가 함께 살자고 하면 얼씨구나 너 참 고맙다 하시며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순전히 제 생각이었는데요. 저희가 전세로 사는 2년 동안 돈을 악착같이 모아 드디어 30평대 아파트를 매매해 기쁜 마음으로 시어머니에게 함께 살자고 말씀드린 날 시어머니가 질색을 하시며 내가 왜 니들이랑 같이 사냐고 싫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솔직히 왜 싫다고 하시지? 하며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리석게도 저는 시어머니가 좋으면서도 미안해서 좋다고 하시지 못해 그런 거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함께 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저에게 얼굴까지 찌푸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 얘가 진짜 왜 이래? 너 자꾸 끔찍한 소리 할래? 나는 이제야 내 생활하고 좋은데 뭘 같이 살아? 나는 싫어. 진짜 싫어. 왜요? 혼자 계시는 거 외로우시잖아요. 여기 1층도 새놓으시면 돈벌이도 하시고 좋죠. 아니, 하나도 안 좋아. 그리고 외롭긴 누가 외로워? 나는 지금이 내 평생 제일 편하고 좋다. 저녁 뭐 해야 하나 고민도 안 해도 돼. 힘들면 청소도 안 하고 TV 연속극만 봐도 돼. 나 배고플 땐 간단하게 먹어도 되고 세상 얼마나 좋은 줄 아니? 너는 왜 이 좋은 걸 나더러 그만하라고 하는 거야? 아니 저는 어머니가 이 사람 장가 보내고 쓸쓸하실까봐. 쓸쓸해? 내가 왜? 지나가는 똥개가 웃겠다. 나 하나도 안 쓸쓸해. 그러니까 괜히 그런 생각하지 말고 니들끼리 알콩달콩 살아. 우리 서로 노터치하고 살자. 원래 가끔 봐야 더 애틋하고 좋다고 했어. 이렇듯 시어머니는 제 예상과 달리 저희의 합가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셨고 저는 어쩐지 시어머니의 거절이 내심 서운하게 느껴졌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아직은 젊으시니 혼자 계시고 싶으실 수 있다고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같이 사는 건 좀 더 뒤로 미뤄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정말 어이없게도 신우한테 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누구 맘대로 자기 엄마랑 합가를 하냐며 다 지나간 일에 대해 개거품을 물고 저에게 따졌는데 너무 황당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싫다고 하시기도 했지만 자기가 모실 것도 아닌데 저에게 화를 낸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혹여 제가 시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그런다고 오해하는 걸까봐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까지 했는데 신우는 제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리 오래 걸리지 않게 저는 신우의 진짜 속내를 알게 되었는데 글쎄 신우가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더군요. 거기까지는 기쁜 일이라 축하해 줄 수 있었는데 신우의 속셈은 친정 엄마인 시어머니가 자기 애를 봐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사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였어요. 신우 집이랑 저희 집은 경기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꽤 거리가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덧붙여 한다는 말이 자기 엄마랑 합가를 하고 싶으면 베이비시터 값을 저희가 주던지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를 신우 집에 출퇴근 시켜줘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는데 시어머니는 무슨 애를 자기가 보냐고 싫다고 당신 의사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니 신우의 말은 그야말로 어거지였는데 신우는 막무가내로 그럼 자기는 애를 어떻게 키우고 낳고 하냐고 자기 엄마한테 징징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네 애를 왜 엄마한테 봐달라고 하냐며 또 큰 소리를 냈고 임산부한테 왜 큰 소리를 치냐며 신우도 도끼 눈을 뜨고 남편한테 대들었는데 시어머니 표정이 좋지 않았죠. 그야말로 집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개판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남편을 매제는 신우를 말리며 겨우 상황을 정리했는데 저는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실지 제가 더 마음이 불편했죠. 그렇게 어떻게 하면 서로가 다 좋을 수 있을까 시키지 않은 고민을 사서하게 되었는데요. 애석하게도 뾰족한 수는 떠오르지 않더군요. 신우는 무조건 시어머니가 자기 애를 봐주길 바라는 거고 시어머니는 이제야 얻은 자유를 손주 본다고 다시 침해받고 싶지 않다는 건데 이건 뭐 창과 방패의 싸움과도 같은 거였어요. 그러다 남편을 통해 시어머니가 초등학교만 겨우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래서 가방 끈이 짧은 게 시어머니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했는데 시어머니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신우가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엄마가 한 맺힌 공부를 하겠다는데 자기 애를 어거지로 보라고 할까 싶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왜 다 늙어서 공부를 하냐고 신우는 싫은 소리를 했고 시어머니는 그럴 수만 있다면 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요. 저는 신우 편이 아닌 시어머니 편이었기 때문에 바로 학교를 알아봤어요. 알아보니 어르신들이 다니는 중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단순히 검정고시를 보기 위한 학교가 아닌 진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학교였는데 2년씩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어려운 시험을 보기 위한 학교가 아닌 정말로 친구들과 어울려 여러 활동과 동시에 공부를 하며 정식으로 졸업을 하는 거니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런 시간을 선물하고 싶었는데 남편도 제가 알아온 자료를 보고는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이런 게 있었냐고 너무 좋다고 저한테 고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우한테 미움받을 걸 알면서 시어머니를 학교에 보내드리기로 마음먹었고 졸업하신 후엔 대학까지도 원하신다면 보내드리고 싶다고 생각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좋다고 하셨지만 신우가 난리였어요. 무슨 부모가 자식이 애를 낳는데 자기 학교 간다고 자식을 안 도와줘?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딨어. 좋아. 엄마 학교 가면 나는 애 안 낳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선택해. 손주야 학교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니 단호하던 시어머니도 주춤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남편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신우는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홀몸도 아니니 더 강하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결국 시어머니는 저에게 마음만 받겠다고 하셨어요.
그 뒤 모든 걸 포기라도 하신 듯 신우가 애를 낳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아이 어린이집에 갈 동안 애를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기고만장해진 신우는 저에게 전화해서 언니, 전데요. 제가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우리 엄마한테 헛바람 넣기만 해봐요. 언니가 구하라. 예쁨 받고 싶어서 안 달란 건 알겠는데 좀 적당히 하라고요. 그냥 돈으로 효도해요. 괜히 나까지 피해보지 않게. 라고 막말을 했는데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저한테 뭐라고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좋아하신 것을 헛바람이라고 표현한 게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눈치 볼 것도 없이 따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좀 통쾌합니다. 아가씨,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그래요. 나 고아라서 부모 사랑 같은 거 못 받아서 어머니한테 예쁨 받고 싶어 안 달랐어요. 그런데 친자식이 자기 엄마가 뭘 하고 싶어, 뭘 하기 싫은지 왜 몰라요? 어머님이 언제 애기 보고 싶다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협박으로 손발 다 묶어놓고 미안한 줄 알아야지. 아가씨, 그러다 아가씨 자식한테 똑같이 받아요. 뭐예요? 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어디서 막말이에요? 왜요? 아가씨는 해도 되고 저는 하면 안 돼요? 아가씨가 저한테 하는 게 그 막말이에요. 어머, 진짜 기가 막혀. 언니 해주니까 진짜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언니라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대신 이제부터는 나나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면 그땐 안 참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안 참으면 뭐? 그쪽이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어딨어요? 나 임산부예요. 임산부인 건 네 사정이고 내가 알 게 뭐냐? 신우는 제가 참지 않고 세게 나가자 당황했는지 어머 소리만 하고 더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전화라서 그 얼굴 표정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시원했죠. 그리고 더는 참아주지 않겠다 다짐했는데 이 여우 같은 시누이는 반성할 줄은 모르고 이번에는 저와 시어머니 사이를 이간질하려 했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남편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왔어요. 신우 말로는 제가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탐이 나서 합가를 하자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라고 했다는데 시어머니 학교도 제가 시어머니에게 잘 보여 유산을 미리 땡겨 받으려고 한 수작이라며 자기한테 딱 걸려서 자기가 뭐라고 했는데 제가 신우한테 시집간 출가 외에는 빠지라고 했다며 아주 혼자 소설을 썼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신우 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정인이가 그랬다고? 아이고 퍽이나 그랬겠다. 너 또 니 옳게 곤란하게 하려고 수작 부리는 거잖아. 네 머리에서 나오는 건 딱 너 같지? 너는 조금 있으면 애 엄마가 된다는 애가 왜 그 모양이야? 라며 신우를 혼내셨다고 했는데요. 내친 김에 신우 집에 들어가기로 한 건 취소하겠다고 저희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전화해서 자기랑 같이 살고 싶은 거 지금도 유효하냐고 물으셨고 저는 당연하다고 단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날부로 남편이랑 뚝딱뚝딱 시어머니 모셔올 준비를 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신우가 계속 들들 볶을 것 같아서 하루라도 빨리 모셔오고 싶었는데요. 저는 저희 집에 계시면서 학교도 다니실 수 있게 서류 준비에 들어갔어요. 그러자 그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하셨는지 시어머니가 많이 놀라셨는데 그건 일종의 운도 좋았던 거였어요. 학교라는 게 가고 싶다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기상 입학이 가능했고 마침 티오도 있어서 다행스러운 일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엄청난 대단한 일을 당신에게 해준 것처럼 참 많이 기뻐해 주셨어요. 그걸 보는데 왜 그렇게 보람되고 하늘을 나는 기분인지
사실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준비한 일이라 더 그랬던 것 같았는데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정인이 네가 진심이라 그런 거야. 나도 엄마도 정인이 네 마음 너무 알겠어서. 나 진짜 어떻게 너 같은 여자를 색시로 얻었지? 나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아니, 우주를 구했나? 뭐가 그렇게 거창해? 난 진짜 그냥 내가 좋아서 한 행동인데. 그게 너라서 고마운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 내 동생 봐. 지 생각만 하잖아. 아마 그 기집애 자기가 너무 잘하니까 엄마 유산 하나도 못 받을까 봐 일부러 이간질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 설마. 근데 자기 동생이지만 걔는 원래 그래? 진짜 친동생은 맞는 거지? 걔는 아빠 닮았고 난 엄마 닮았고. 그래도 예상은 했는데 내 동생 때문에 힘들지? 아니야. 아가씨는 자기 때문에 내가 힘들 거라고 좀 신났을 수도 있는데 내 입장에선 귀엽지. 나 몰라? 나 고아원부터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은 여자야. 저는 그냥 농담처럼 얘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를 꼭 껴안아주며 이젠 그런 일 하나도 겪게 해주지 않겠다며 진심으로 이야기해 주었고 순식간에 저랑 남편의 눈엔 눈물이 고였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이 떠올랐어요. 어릴 때부터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겐 불행의 총량이 같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꾸역꾸역 불행을 겪었으니까 남은 인생은 마음껏 행복해도 된다고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안아주는 순간 나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행복하게 살겠구나 하는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그냥 남편과 시어머니만 제 옆에 있다면 그냥 매일매일이 행복 그 자체거든요.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벅차게 행복한 사람인데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기적 그 자체나 다름이 없어요. 어릴 때 저는 고아라는 이유로 상처받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으려 가시를 잔뜩 세우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가시가 필요가 없어져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줄 수도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거울을 보면 달라진 제 얼굴에서 저는 매일 기적을 마주하는 기분입니다. 어릴 때는 기적이라는 말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힘든 사람한테 희망 고문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정말로 기적은 있더라고요. 게다가 제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는데요. 처음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저절로 감사의 눈물을 흘렸네요. 저희 부부는 아이를 참 오래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 애간장을 다 녹이고서야 저희 아이가 찾아왔어요. 아직은 오래 기다려야 할 만남이지만 제 안에 또 다른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이 저는 또 기적을 선물 받은 듯 감사하기만 합니다. 정말로 불행의 총량 법칙은 어쩌면 맞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불행했으니까 이젠 저도 좀 차고 넘치게 행복해도 된다고 여러분들이 많은 축하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이 저희 집에 있는데요. 저희 시어머니가 연애를 시작하셨어요. 제가 보내드린 학교에서 만난 2살 연하 남자 친구인데 얼마나 매너가 좋은 신사인지 몰라요. 신우는 집안꼴 잘 돌아간다며 또 심술궂은 난장을 부렸지만 자기만 남편이랑 행복하라는 법 있나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신경 쓰지 마시라고 했어요. 인생은 한 번뿐인데 하고 싶은 건 다 해보고 가야 억울하지 않죠? 덕분에 요즘 저도 두 분이 데이트도 하시고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덩달아 설레기까지 한대요. 역시 사랑에는 나이 따윈 상관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시어머니 학교 뒷바라지를 하는 게 보람이고 행복인 사람인데 시어머니 얼굴이 하루가 다르게 피어나시는 모습이 저의 자랑이죠. 그런데 얼마 전 시어머니가 저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줄 것이 있다시며 통장 하나를 저에게 건네셨는데 그 통장에 제법 많은 돈이 들어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통장의 액수를 확인하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이게 뭐냐고 다시 돌려들었는데 시어머님은 싱긋 웃으시며 내가 살던 집 정리했다. 마침 거기가 재개발이 된다고 떠들썩해서 값을 잘 쳐줬어. 그래서 이때다 싶었지. 이 돈 너 가져. 라고 저에게 그 통장을 다시 주셨어요. 물론 저는 싫다고 몸서리를 쳤지만 시어머님은 막무가내로 제가 받아야 한다며 기어코 제 주머니에 당신의 통장과 도장을 넣으셨는데 그 통장에는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있었거든요. 그 돈이면 시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은 액수였는데 시어머니는 이 돈을 저에게 꼭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당신은 저를 만나 너무 많은 걸 받았다며 고맙다고도 하셨는데요. 당신은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으면서 저리 말씀까지 감사하게 해주시니 저는 몸둘 바를 몰랐어요. 거기에 시어머님은 당신이 저를 만나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고 하시면서 옛날에 당신은 남매 키우는 것이 유일한 낙이고 삶의 이유였다면 지금은 온전히 당신을 위해 살고 있는 것 같아 예전 꿈 많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라고도 하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 하신 말씀이 저를 또 한 번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아마 네가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지금 첫사랑 중이다. 예전에 애들 아빠는 중매로 만나 결혼은 했어도 사랑한 적은 없었어. 그냥 숙명이라니 하고 살았지. 그런데 사랑을 해보니 이거 정말 좋은 거구나 라며 수줍게 웃으셨는데요. 저는 정말 그 순간 17살의 시어머니를 본 것만 같았어요. 그만큼 지금의 시어머니 얼굴엔 행복이 뚝뚝 떨어지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또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앞으로 그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 며느리이자 자식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이 시어머니의 첫사랑인 것처럼 저도 부모님에게 첫 효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첫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 두 사람이 지금 마음 그대로 아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우는 그 이후 조카를 한 명 더 낳았어요. 그리고 신우의 첫 딸은 신우랑 똑 닮은 딸인데요. 그 조카가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지 엄마 하는 짓을 똑같이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신우는 벌써부터 자기 딸한테 호되게 당하고 있는데 아마 신우가 더 늙으면 신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아 다행이에요. 사실 저는 신우가 자기가 잘못한 걸 평생 모르고 살면 어쩌나 살짝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어린 조카를 보니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는데 다음엔 조카를 보면 잘한다고 장난감이라도 좋은 걸로 하나 사줘야 할까 봐요. 그런 거 보면 정말로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으네요. 조카 신우를 보며 저는 제 아이 앞에서 더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덤으로 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저희 아이는 저 말고 아빠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씨를 닮았으면 좋겠는데요. 엄마 닮아 산전수전 겪지 말고 평화롭게 화목한 가정에서 웃음 많은 아이로 그렇게 키우고 싶은 바람입니다. 아마 시어머님이 계시니 저희 아이는 가정교육 하나는 잘 받을 수 있겠죠.
앞으로 더 복닥복닥하고 화목해질 저희 집을 상상하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상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힘든 시간을 오래 지내온 한 사람으로서 이유 없이 불행한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어렵고 힘드신 분들 정말 많으신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고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더 살만한 세상이길 바라며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늘 건강 잘 챙기시고 소소한 행복 많이 누리시며 오늘 하루도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